네, 지금 그 여의도 중계석 오늘 그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주시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거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워낙 솔직 담백하신 의원님 두 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 올지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중도층을 이탈시킬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제 명분을 지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보수적인 아주 우파의 세력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네, 제가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옥중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자숙해야죠. 형이 확정이 된 상태가 일부는 형이 확정됐고 일부는 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비선거권이 없습니다. 네. 선거권이 없습니다. 비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이거 선관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에요. 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무엇보다도 형이 부분 확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 앞에 사과 얘기를 하고 자숙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네. 근데 아무런 사과가 없어요.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 망신을 당하면서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냐 이래가지고 다 당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없이 아무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지금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안 할 거라 봅니다. 네. 따라서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자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사과는 못하고 반성은 못하고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말 그대로 번짓으로 잘못 짚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번짓을 잘못 짚은 것이기도 하고 자중하지도 않고 있다.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옥중 편지를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람이 하루에 밥 세 끼를 먹는 건 이것은 기본적인 자기의 양심의 이야기를 형무소에 있어도 저는 한 그런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선거가 4월 15일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표현 정도는 암만 투표권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모셔서 우리 최고위원 잘 알지만 그때 바로 이 옥중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건이 제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는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형무소에 있어도 자기 마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 내용이 뭐냐. 이 야당 통합을 하는 겁니다. 전부 흩어지면은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니까 또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나로 좀 뭉쳐라. 이제 이런 메시지에 지금 전부 골자거든요. 내용은 따져보면은 이걸 갖다 이제 정치적으로 실력을 따지면은 우리 내부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국가적인 큰 차원에 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한마디 전직 대통령이 형무소에서 했었던 걸로 따지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우리 자체 야당보다도 이 여당에서 더 이 문제를 갖고 분석을 해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조금 주객이 저는 전도된 기분이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편지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심으로 야당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단순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고발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이 뭐 개인을 네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의당은 정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의당. 비례연합당 같은 거라든지 네. 하면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건 정의고 불리하면 이건 전부 분리로 봐버리니까 네. 뭐 그분의 원칙은 이미 저는 낡은 하나의 구태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마디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이걸 참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겁니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가고 싶으면 잘 받들어서 모시도록 하십시오. 도로새누리당까지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법률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금 비례 빅텐트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미래 한국당을 좀 비판하면서 이렇게 위성 정당 비례만을 위한 이런 정당 만드는 거는 꼼수다, 옳지 않다 이랬고요. 정의당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 민주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예, 홍 의원님.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서른 최고위원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인격적으로 믿고 싶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한선교 전부 고발했습니다. 네. 지금 고발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례당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 정당, 불법 정당, 뭐 꼼수 정당, 가짜 정당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고 네. 지금 앞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뉴스의 일부 정보에 보면은 7석을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이제 나눠준다고 하니까 정의당도 절대로 비판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지분만 조금 주면 참여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좀 아침 방송에 죄송하지만은 네. 완전히 이건 기본이 없는 개판 정치입니다. 이게 도대체 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비판해놓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이런 잘못된 걸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네. 오늘의 이 상황을 전면에서는 아니라고 뒤에서는 만드는 모습은 참말로 국민을 너무 얕보고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 중간에서 말을 끊고 튀어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참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네.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 미래 비례 빅텐트를 구상하는 분들이 뭐 훌륭한 분들로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한 데 대해서 네. 뭐 위성정당이나 가짜정당이나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런 처지인데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유사한 부분으로 돌아간다면은 국민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더라도 지지할 겁니다. 네. 선거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중도층이 떠나가는 현상이 생기면은 그건 선거에서 지는 겁니다. 소탐대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해요. 국민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뭐 한다 그 얘기는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할 우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 한 입장에서는 대로 안 해야죠. 한다. 예. 우리 오늘 아마 논의하게 될 것인데 네. 논의는 하지만 이거 절대로 그런 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간다면 소탐대실이 됩니다. 왜 소탐대실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가 비례해서 손해본다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정당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도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걸 알고 지역에서 우리 당을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몫이 커요. 지역구 눈에 안 보이는 몫이 있기 때문에 서른 최고위원이 인격을 전 믿고 지난번에 마포에서 실무자들 만났지. 그리고 또 7석까지 얘기가 나오지. 또 배분 문제에 정의당에 또 참여하겠다고 그러지. 결론을 이게 보십시오. 지금 오늘의 결론을. 현실이고 뉴스인데. 결론을 보고 네.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않다라는 저는 걸 이 결정은 인격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 좀 하세요. 인격을 믿어주신다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두 분 서로 인격 원래 상당히 평상시에 잘 믿으셨는데 오늘은 좀 거친 언사가 그렇습니다. 오고 가고 있네요. 자, 그럼 좋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더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양산에 나간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래도 뭐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두 분 다 컷오프가 돼버렸고요. 오히려 그 통합당 이현주 의원은 부산 나물의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공천, 미래통합당 공천 관련해서. 우리 지금 홍 의원님 공천 되셨죠? 되실 거죠? 저도 경선을 해야 됩니다. 경선하셔야 예. 되는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먼저? 예. 저는 그 어느 정당이든 이 공천 땐 잡음이 있게 마련인데 그 김용호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세부 사항에 들어가서 그 지역 정서와 또 당의 기준이 이 엇박자가 되는데 공천이 안 된 분도 있고 된 분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또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이주영 의원도 사실은 예, 안 됐죠. 대의적인 예. 큰 틀에서는 좀 뭐 어떤 큰 방향의 당 쪽으로 따라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희망적인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이 아픔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네. 좀 힘들어 하시는군요. 그렇죠.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남의 당 얘기지만. 이게 이제 공천 제도가 이게 이제 참 보면은 공천할 때 되면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허물어지는 게 이제 남의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래통합당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입당해가지고 다시 입당해서 대표가 됐죠. 되고 난 뒤에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 당이 공천으로 겪는 홍역의 정도는 아마 10분 1도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훨씬 더 줄이드는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공천의 장점입니다. 네. 물론 이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제도라는 것은 항상 옳지도 않고 진선진미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정치권 내에서 시스템 공천이 성공한 사례, 이건 아마 우리 민주당이 이게 처음일 것 같은데 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예측 가능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 현장에서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라고 뭐 크게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진통은 또 발전일 수가 있고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최종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정서에 맞는 개혁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당선되지 않는 개혁 변화, 당의 실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림길에서 공천 심사위원이나 위원장이 이제 고민을 하고 당의 고민인데 네. 아마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이 대승의 어떤 깊은 뜻을 다 그분들이 한번 지도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습니다. 진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이 양당, 이 거대 양당들 정치권에서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주고 싶으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들 요즘 입법은 어디 가고 맨날 공천만 싸우나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먼저 코로나를 이겨야 하거든요. 네.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국민들은 이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도 아주 성숙하게 잘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정치권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이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안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보통 때는 싸워야 합니다. 네. 이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딱 손 맞잡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정쟁 중단 선언을 하고 같이 가자 이래야 야당이 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용기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과감하게 나와가지고 정쟁 중단 선언하고 같이 가자. 이건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나가면은 네. 국민들이 얼마나 야당을 지지하겠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줘야 합니다. 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네. 그러나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지금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 국민이 지금 코로나를 이겨내야 되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서로 협조하자 이런 얘기시고요. 홍 의원님. 예. 저희 미래통합당은 적극 협조를 합니다. 추경도 지금 우리가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도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네. 추경이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우한 소위 폐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네. 이 한국말을 쓰지 않고 식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이 WTO 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규정에서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국민에게 빨리 알아듣고 홍보하고 이 방역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네.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왜 중국 우한 폐렴이라는 거 우리는 못 씁니까? 왜 네. 눈치를 봐가면 이 용어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네. 이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이라도 저는 대만의 그 방역 체계를 빨리 좀 배워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인재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재앙이 네. 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는 저는 이번 4월 15일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느냐 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또 시장 경제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냐 예. 이런 중대한 기로의 전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의 모든 방향은 저는 이제 생활 정치로 네. 이렇게 정치가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예.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활 정치로 그런 그렇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래서 관련해서 입법도 지금 제안하시고 계시고 네.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